여행으로 왔던 한국의 명동거리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우산 없이 당황하던 미국 여성은 허둥지둥 피할 곳을 찾아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이 한국인의 행동을 보고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던 이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최고 미용 아카데미 빅애플 뷰티 스쿨에서 수석 장학생으로 공부하던 레이첼 워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헤어와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의 머리를 해주며 실력을 쌓았고 졸업 후에는 미국 최고의 미용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답니다. 제 꿈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헤어를 담당하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것이었죠. 학교에서는 항상 최고였어요. 교수님들은 제가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교내 미용 경연대회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컬러링과 스타일링 분야에서는 제 오른팔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학교 선배들은 졸업하면 바로 뉴욕의 유명 살롱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올 거라고 장담했죠. 그런데 지난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걸 보고 한국도 일정에 넣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화장품만 좀 사려고 했던 거였죠. 한국 화장품은 미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어서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구나였어요. 거리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 세련된 카페들, 그리고 패션 센스가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놀라웠던 건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많은 미용실이 눈에 띈다는 거였습니다. 거의 모든 블록마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한 둘째 날, 정말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허둥지둥 피할 곳을 찾았죠. 비를 피하려고 무작정 들어간 곳이 작은 골목에 있는 드림 헤어라는 미용실이었어요. 미용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미국의 일반 미용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세련됐고 각종 최신 미용 기기들이 즐비했어요. 심지어 미국의 고급 살롱에서나 볼 법한 장비들도 있었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비에 젖은 머리를 가리키며 그냥 비를 피하러 들어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녀는 환한 미소로 잠시 앉아서 머리 말리세요. 음료 한 잔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건넨 따뜻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맛에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무슨 맛이죠? 정말 맛있네요. 직원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믹스커피예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커피인데 좋아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달콤하면서도 풍부한 이 맛은 미국에서 마시던 어떤 커피와도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제 머리 상태를 본 직원이 디자이너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제 머리를 자세히 살펴본 후 비 때문에 머리가 많이 상했네요. 간단한 트리트먼트 해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속으로 약간 비웃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뭘 알겠어? 라는 오만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친절함을 거절하긴 미안해서 네, 맡길게요 라고 대답했죠. 디자이너는 먼저 헤어 진단기로 제 두피와 모발 상태를 체크했어요. 그리고는 모발 끝이 많이 손상됐네요. 약간의 트리트먼트와 매직, 그리고 컷을 추천해요라고 말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매직이라니,
내 곱슬머리를 펴겠다는 건가? 미국 최고의 미용학교에서도 내 곱슬머리는 다루기 어렵다고 했는데. 하지만 호기심에 해보세요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여행 중이니 망쳐도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디자이너가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동안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헤드 마사지였어요. 머리를 감기면서 해주는 마사지는 정말 천국 같았답니다. 미국에서는 고급 살롱에서 추가 비용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서는 기본으로 해주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디자이너의 손놀림이었어요.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다루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제 얼굴형, 두상, 심지어 제 패션 스타일까지 고려하면서 머리를 다듬어 나갔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유학생인가요? 디자이너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아니요, 미용학교 학생이에요. 뉴욕에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정말요? 미국 미용은 어떤가요? 저도 언젠가 뉴욕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꽤 자랑스럽게 제 학교와 미국 미용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어요. 디자이너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고, 우리는 미용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1시간이 지나고 드라이가 끝났어요. 디자이너가 거울을 건네며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제 곱슬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변해 있었고 얼굴형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레이어드 컷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제 곱슬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건 마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디자이너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냥 기본이에요. 한국 미용의 기본이죠라고 대답했어요. 계산대로 가서 가격을 물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트리트먼트, 매직, 컷, 스타일링을 모두 포함해서 15만 원이라니. 미국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면 최소 달러 1,000은 넘게 받을 텐데 말이에요. 미용실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외모만 바뀐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던 확신과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정말 최고의 미용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 이런 실력이 동네 미용실의 기본이라면 한국의 톱 미용실은 어떨까?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계속 머리를 만져봤어요. 손상된 모발이 이렇게 부드럽고 윤기 있게 변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여행 일정을 완전히 바꿔서 한국의 미용 문화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들에게 미안해. 너희들끼리 관광 다녀와. 나는 다른 볼 일이 생겼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의아해했지만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최고의 미용실을 검색하고 예약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제 여행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복궁 대신 압구정의 유명 살롱을, 명동 쇼핑 대신 강남의 아카데미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미용실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더 큰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했답니다. 특히 압구정의 한 유명 살롱에서는 디자이너의 커트 기술을 보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의 가위 놀림은 마치 무용수의 춤같이 우아하고 정확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사용하는 기술 중 일부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커팅 방식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물었죠. 디자이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커트예요. 모발의 무게감을 조절하면서 자연스러운 층을 만드는 기술이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그저 기본에 불과했구나. 실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었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엄청난 결심을 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이 놀라운 기술을 배우겠다고요. 물론 미친 결정이었어요. 장학금, 가족, 친구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에 남는다는 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으니까요. 비행기 탑승을 몇 시간 앞두고 부모님께 전화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미국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학교도 휴학하고 한국에서 미용을 배울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부모님의 충격적인 반응이 들려왔어요. 레이첼, 제정신이니? 내가 그토록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엄마, 이건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한국의 미용 기술은 미국과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면 여기서 배워야 해요. 부모님은 결국 당장 귀국하라며 화를 내셨고 친구들도 제가 일시적인 여행 열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휴학 신청을 하자 지도 교수님은 당황스러워하시며 전화를 주셨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것이 제 진정한 운명이라고 느꼈으니까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한국에 남기로 했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바꿔놓을지. 레이첼, 넌 우리 학교 역사상 최고의 인재야. 그런 결정은 내 커리어를 망치는 일이야. 한국 미용이라니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미국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잖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것들은 정말 우리가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휴학은 1년만 허가해주마. 그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학교에 가져와야 해. 약속해.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최소한 완전히 학교를 포기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더 어려웠어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신 부모님은 최소한 안전하게 지내라며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여행용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만 가지고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비를 피해 들어간 작은 미용실과 그곳에서 맛본 한 잔의 믹스커피였죠. 때로는 작은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한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의 모든 미용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압구정, 홍대, 강남. 심지어 작은 동네 미용실까지도요. 제가 방문한 곳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림 헤어가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평범한 미용실들이 미국의 최고급 살롱보다 뛰어난 기술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종로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외관은 정말 평범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최신식 장비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디자이너는 5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그분은 미소 지으며 영어 잘 못해요. 하지만 머리는 잘해요라고 대답하셨죠.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았지만 호기심에 그분에게 헤어컷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분의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가위를 다루는 방식, 모발을 섹션으로 나누는 방법, 그리고 레이어를 만드는 테크닉까지.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미국 최고의 교수님들보다 훨씬 정교하고 섬세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제스처와 함께 물었죠. 그분은 겸손하게 웃으며 40년 했어요. 매일매일 연습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구글 번역기를 켜셨답니다. 정말 귀여우셨어요. 번역기를 통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미용사는 기술이 최고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손님들은 매우 까다롭거든요. 완벽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한국 미용실의 수준이 높은 이유는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치 때문이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괜찮아라고 넘어갈 작은 실수들이 여기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서비스였어요. 머리를 감길 때 해주는 헤드 마사지, 시술 중에 제공되는 다양한 음료와 간식, 끝나고 나서도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도와주는 친절함까지. 미국에서는 달러 1,000 이상 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달러 50에서 달러 100에 모두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어느 유명 살롱에서는 헤어컷 후에 디자이너가 직접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SNS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라며 여러 각도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사진을 찍어주었죠. 그리고 그 사진들을 바로 제 휴대폰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이런 서비스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미용실에서는 시술이 끝난 후 디자이너가 자신의 명함을 주며 다음에 오시면 10% 할인해 드릴게요. 오늘 머리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제 대답을 진지하게 메모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모든 손님의 피드백을 기록하고 다음 방문 시 참고한다고 해요. 이런 철저한 고객 관리 시스템이 있다니. 일주일 동안 다양한 미용실을 방문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미용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트렌드 감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년 전 스타일을 여전히 적용하는 곳들이 많은데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미용실이 최신 트렌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몇 개월 후에 유행할 스타일까지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강남의 한 유명 미용실에서는 디자이너가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최신 미국 트렌드에 대해 설명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스타일은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스타일북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국이 미용 트렌드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니.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 미용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알게 됐죠. K-뷰티가 단순히 화장품만이 아니라 헤어스타일, 네일아트, 스킨케어 등 전반적인 뷰티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유튜브에서 한국 미용 아카데미 영상을 보며 밤을 샜어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몰랐지만 기술만큼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들의 커트 테크닉, 컬러링 방식, 그리고 스타일링 노하우는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저는 대학로에 있는 미용 아카데미를 찾아갔어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운 좋게도 영어가 유창한 원장님을 만났답니다. 미국에서 미용을 공부하고 계시다고요? 흥미롭네요. 우리 수업을 한번 참관해 보실래요? 원장님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미용 학생들의 실습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학생들의 기본기가 너무나 탄탄했거든요. 가위 다루는 법부터 컬러 믹싱, 두상 분석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정교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원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미용 교육이 이렇게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원장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기본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요. 학생들은 실제 손님의 머리를 만지기 전에 최소 6개월은 기초만 연습하죠. 가발로 커트를 수백 번 반복하고 컬러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해요. 미국과 정말 다르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손님 중심 마인드예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손님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국은 손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데 집중한다는 거였어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원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에 관심 있으시면 단기 코스도 있어요. 외국인을 위한 3개월 프로그램이 다음 달에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했어요. 등록하고 싶어요. 하지만 3개월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더 오래 배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원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규 과정은 1년인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오래 머무를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특히 한국의 미용학교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빡빡한 일정, 철저한 출석 체크, 그리고 끝없는 기초 훈련까지. 때로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그런 고단함을 이겨냈어요. 특히 한국 미용의 정밀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커트 하나를 배울 때도 미국에서는 대략적인 방법만 알려주는데 한국에서는 가위 각도 1도, 손가락 위치 1mm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죠. 미용학교의 한국인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점심시간에도 가발을 들고 연습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복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외국인 학생이 한국 미용을 배우러 왔다는 내용이었죠. 그게 생각보다 큰 화제가 되었나 봐요. 다음 날부터 저를 알아보는 학생들이 생겼고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봤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미국인 미용사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방송 출연 제안도 있었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서 SNS 홍보도 부탁해 왔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제안들보다 실력을 쌓는데 더 집중했어요. 미용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다양한 미용실에 찾아가 디자이너들의 기술을 관찰하고 가능하면 질문도 했죠. 그러다 우연히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 열정을 높이 사서 주말 어시스턴트로 일할 기회를 주셨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완벽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점점 더 한국 미용의 깊이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한국 디자이너들의 손님 중심 철학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형, 두상, 피부톤,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해서 맞춤형 스타일을 제안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주로 트렌드나 디자이너의 취향에 따라 스타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또한 한국 미용실의 토털 뷰티 개념도 새로웠어요.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관리까지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미국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어요. 특히 컬러링 기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죠. 한국의 옴브레, 벨라야지, 하이라이트 테크닉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답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제 실력을 테스트하는 실습 평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손끝의 기술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해 주었답니다. 어느새 저는 클래스에서 상위권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식당에서 메뉴 주문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심지어 한국식 인사 예절까지 배웠답니다. 특히 좋았던 건 한국 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중독됐죠. 김치, 떡볶이, 삼겹살. 모두 제 최애 음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믹스커피였어요.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는 그 달콤한 맛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되었죠. 미국의 스타벅스보다 이 작은 봉지 커피가 더 그리워질 정도였어요. 어느 날 미용학교 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이첼, 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번 학기 학생 작품 전시회에 참가해보는 게 어때?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학생 작품 전시회는 미용학교의 가장 큰 행사로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참관하는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정말요?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색다른 시각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작품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제는 한미 퓨전 스타일로 미국의 자유로움과 한국의 정교함을 결합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이기로 했죠.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작품 구상을 위해 밤을 새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결국 전시회 당일 제 작품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머리장식 비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타일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저는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고 그 덕분에 유명 미용실에서 인턴십 제안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정말 여기 오길 잘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고 언어적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제 꿈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어요. 특히 감사했던 건 한국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원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단순히 미용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문화도 배울 수 있었죠. 1년이 지나갈 무렵 저는 미국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휴학 기간이 거의 끝나가니 복학 계획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서의 학업을 마무리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요.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한국 미용의 정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몇 시간 후 교수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레이첼, 너의 열정을 응원한다. 휴학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마. 하지만 그 대신 내가 배운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교수님이 저의 선택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러웠거든요. 이제 저는 더 자신감 있게 한국 미용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 운명이었구나. 우연히 들어간 그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된 여정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미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답니다. 한국에 남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했을 때 먼저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했죠. 원룸을 구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까지 모든 게 쉽지 않았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은 정말 높았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줄 알았으니까요. 다행히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주 3회 어린이 영어 학원에서 수업을 했죠. 아이들은 정말 귀여웠지만 수업 준비와 진행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게다가 강사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어도 배워야 했으니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답니다. 처음 한국어 수업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해서 기본 문장 구조까지. 마치 아기가 말을 배우는 기분이었죠.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니까요. 선생님,
왜 먹어요와 드세요가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쓰이나요? 제가 물었죠. 한국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존경의 표현이에요. 한국 문화에서는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큰 숙제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전에는 강사 일을 미용 학교에 다녔죠. 정말 바쁜 나날이었지만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서울의 유명 헤어 아카데미 서울 뷰티 아트에 정식 학생으로 등록했어요. 1년 과정이었는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부모님의 도움과 제가 모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첫날,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국에서는 수석 학생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외국인 학생일 뿐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어도 서툴렀고 다른 학생들은 이미 기초가 탄탄한 상태였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한 경험이 있었고 몇몇은 다른 학교를 졸업한 후 더 높은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첫 수업은 베이직 커트 테크닉이었는데 강사님이 빠른 한국어로 설명하셔서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옆자리 학생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통역을 도와주었죠. 그 학생의 이름은 지민이었는데 그녀는 제 첫 한국인 친구가 되었어요. 레이첼, 괜찮아. 처음에는 다 어려워. 내가 도와줄게. 지민이 말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실기 수업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이 시연을 보고 따라 할 수 있어서 더 편했답니다. 하지만 이론 수업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모발 구조, 화학 성분, 염색 이론 등을 한국어로 배우는 건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느 날 학교 강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레이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사님을 따라갔어요. 제 성적이 좋지 않아서 뭐라고 하시려나 걱정됐죠. 레이첼 씨, 실기는 정말 뛰어난데 이론이 많이 부족해요. 이대로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자격증은 제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특별 지도를 해드릴게요. 영어로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부터 강사님은 점심시간마다 저에게 영어로 이론을 설명해 주셨고 저는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밤늦게까지 한국어 미용 용어를 외우고 이론서를 번역기로 돌려가며 읽었어요. 실기 수업이 끝나면 남아서 더 연습했고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 가발로 커트 연습을 했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지만 여전히 다른 한국 학생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어요. 특히 한국식 커트는 정말 어려웠어요. 무게감과 볼륨을 조절하는 테크닉이 미국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강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레이첼 씨, 실전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미용실이 있는데 주말에 어시스턴트로 일해볼래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바로 수락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강남의 유명 미용실 스타일 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미용실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고급스러웠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꾸며진 인테리어, 최첨단 장비들,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스태프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답니다. 실장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레이첼 강사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오늘은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볼게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였어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늘은 먼저 청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손님들께 음료 서빙하는 법, 수건 접는 법, 샴푸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어시스턴트라도 바로 헤어 스타일링을 도울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청소와 서빙부터 시작한다고요? 처음에는 이게 외국인이라서 무시당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이게 한국 미용실의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죠.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청소, 커피 타기, 손님 안내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10개월 동안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내가 뉴욕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꾹 참았어요. 하루 종일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손님들께 커피를 대접하고 수건을 돌돌 말아 정리하는 일까지. 저녁이 되니 온몸이 쑤셨죠. 무려 15시간 근무에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리가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많았어요. 둘째 주, 저는 샴푸를 배웠어요. 단순히 머리를 감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헤드스파를 배웠답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는 방법부터 수압 조절, 타월로 물기를 제거하는 테크닉까지. 정말 과학과도 같았어요. 샴푸는 단순한 세척이 아니에요. 손님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서비스죠. 실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처음에는 손님의 머리를 감길 때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물을 너무 뜨겁게 틀어서 손님이 놀라기도 했고 샴푸가 눈에 들어가 손님이 불편해하신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선배 디자이너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답니다. 레이첼, 괜찮아. 누구나 처음은 어려워. 나도 예전에 그랬어. 선배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들곤 했어요. 눈물이 날 때마다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구해준 건 바로 그 믹스커피였답니다. 선배 디자이너가 제가 지칠 때마다 따뜻한 믹스커피를 건네주며 레이첼, 힘내. 우리 모두 이렇게 시작했어라고 말해줬거든요. 그 순간마다 이상하게 힘이 솟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이 맛이 저에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모두 마치고 나오는데 실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레이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이런, 내가 뭐 잘못했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실장님을 따라갔습니다. 미용실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 실장님은 커피를 2잔 내오셨어요. 역시 믹스커피였죠. 레이첼,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니? 미국으로 돌아가면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한국 미용의 깊이와 세심함이 너무 놀라워서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저도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실장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야. 그걸 이해한 것 같아서 기쁘구나. 그날부터 실장님은 저를 더 많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 가발로 커트 연습을 하게 해주시고 가끔은 미용실이 끝난 후 남아서 컬러링 테크닉도 알려주셨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는 드디어 본격적인 어시스턴트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디자이너의 커트를 보조하고 염색약을 섞고 간단한 블로우 드라이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아직 손님의 머리를 직접 자르진 못했지만 한 걸음씩 디자이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학교에서도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과 미용실에서 경험하는 실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저는 다른 학생들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컬러링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제 작품을 예시로 보여주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언어는 큰 장벽이었어요. 학교와 미용실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했지만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죠. 특히 전문 용어가 아닌 일상 대화에서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 노래 가사를 외우고 지하철에서는 항상 한국어 학습 앱을 사용했죠. 조금씩 실력이 늘어 카페에서 주문하거나 택시를 타는 일상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미용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손님이 급하게 오셨는데 모든 디자이너들이 예약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손님은 단순 커트만 원하셨는데 마침 실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레이첼, 내가 한번 해볼래? 아주 기본적인 커트야.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제가 직접 손님의 머리를 자를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죠. 실수하면 어쩌죠? 손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고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답니다. 학교와 미용실에서 열심히 배운 테크닉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30분 만에 커트를 완성했어요. 거울을 건네드렸을 때 손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정말 예쁘게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실장님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어. 레이첼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더 많은 손님을 맡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 고난이도 커트나 염색은 할 수 없었지만 기본 커트와 블로우 드라이는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답니다. 학교에서는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졸업 패션쇼에서 모델의 헤어를 스타일링하는 큰 프로젝트였죠. 저는 한국과 미국의 퓨전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준비했어요. 미국의 자유로운 웨이브와 한국의 정교한 업스타일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이었답니다. 밤낮으로 연습하고 샘플 작품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가끔은 지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실장님과 학교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졸업 패션쇼 당일.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어요. 하지만 막상 모델의 헤어를 스타일링하기 시작하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죠.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답니다. 패션쇼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제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었어요. 한국과 서양의 스타일을 절묘하게 융합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저는 창의성상을 수상했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어 한마디 못하던 외국인이 이런 상을 받다니. 졸업식 날 학교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부모님은 미국에서 오지 못했지만 지민을 비롯한 한국 친구들이 가족처럼 옆에서 축하해 주었죠.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건네시며 한마디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말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워커입니다. 1년 전 저는 우연히 한국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상 믹스커피로 저를 응원해주신 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졸업 후 저는 강남의 스타일 하우스에 정식 디자이너로 채용되었어요. 물론 신입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아직 배울 것이 많았지만 이제 제 이름표에는 디자이너 레이첼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 작은 명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디자이너라서 손님들이 조금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외국인인데 한국 스타일을 알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죠. 하지만 제가 한국어로 상담하고 한국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점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만의 강점이 있었어요. 바로 한미 퓨전 스타일이었죠.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트렌드를 접목한 스타일은 많은 손님들, 특히 외국에 관심 있는 젊은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 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유명 패션 매거진의 에디터였죠. 그녀는 제 스타일링이 마음에 들었는지 매거진의 화보 촬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런 기회는 보통 경력 많은 디자이너에게나 오는 것인데 신입인 제게 온 거예요. 촬영장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유명 모델들, 톱 클래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긴장됐지만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최고의 헤어스타일을 선보였어요. 매거진이 발행되고 제 작품이 실린 화보를 보았을 때의 그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기사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계를 허문 시내 헤어 디자이너 레이첼 워커라고 소개되어 있었답니다. 이 기사 덕분에 저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미용실에서의 경력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VIP 고객들을 담당하게 되었고 특별 이벤트나 웨딩 헤어 스타일링도 맡게 되었죠. 바쁜 나날이었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배움이었어요. 특히 뿌듯했던 건 한국어 실력이 놀랍게 향상된 거였어요. 이제는 손님들과 복잡한 상담도 가능했고 디자이너들과 전문적인 토론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1년 반 만에 이룬 변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감격에 눈물이 고였어요. 1년 반 전, 비를 피해 우연히 들어간 미용실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하며 콘셉트를 잡고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테스트 모델로 연습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때로는 중압감에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구해준 건 역시 믹스커피였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지칠 때면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고 뽑아 마시곤 했죠. 그 달콤한 맛에서 힘을 얻어 다시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죠. 워커 씨,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겸손함과 끈기 그리고 한국의 미용 문화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다 안다는 태도가 아니라 배울 게 많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믹스커피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 동안 그 작은 종이컵에 담긴 달콤한 커피는 저에게 위로와 에너지를 주었으니까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으니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교수님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레이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국에 남겠다고 했을 때 큰 실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옳았던 것 같구나. 교수님의 인정에 저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제안이 이어졌죠. 우리 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해주지 않을래? 한국 미용 기술을 미국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처음 계획했던 일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한국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배운 한국의 미용, 기술과 철학을 미국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교수님과 오랜 대화 끝에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양국의 미용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1년에 2번 미국 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저는 우연한 기회에 시작된 한국 미용의 여정을 통해 두 나라의 미용,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 결국 저는 한국의 미용 철학과 정신, 그리고 정의 문화까지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여정의 시작점이었던 그 작은 믹스커피는 여전히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아침마다 한 잔의 믹스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저의 빼놓을 수 없는 루틴이 되었으니까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 힘든 시간들이 결국 저를 더 강하고 유능한 미용사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값진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웠답니다. 3년이 지나 저는 드디어 디자이너로 성장했어요. 한국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의 헤어스타일 트렌드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죠. 그러나 진짜 배움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미용실이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곳이라는 점이었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형, 두상, 생활 습관, 심지어 성격까지 고려해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한 손님이 오시면 차가운 날엔 따뜻한 믹스커피, 더운 날엔 얼음 넣은 시원한 믹스커피를 대접하는 세심함도 배웠죠. 어느 날 아침, 저는 미용실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그날은 특별한 VIP 고객이 예약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그 고객은 제가 미국에서도 팬이었던 유명 외국인 배우였답니다. 그녀가 제 손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설레서 밤새 잠을 설쳤어요. 미용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어요. 최고급 제품들을 꺼내놓고 도구들을 소독하고 심지어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음료까지 미리 확인해 두었죠. 그런데 막상 그녀가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지쳐 보였거든요. 메이크업도 하지 않은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눈가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레이첼 디자이너님. 오늘 제 머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원래 계획했던 화려한 스타일링 아이디어를 잠시 접어두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변신이 아니라 편안함과 위로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먼저 따뜻한 음료 한 잔 어떠세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녀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다른 미용실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아보지 못했나 봐요. 아, 네, 좋아요. 따뜻한 차 같은 거요? 제가 특별한 음료를 준비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부엌으로 가서 믹스커피를 준비했어요. 작은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반쯤 채우고 그 위에 믹스커피 봉지를 비웠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저어 거품이 생길 정도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저도 한국인 못지않게 믹스커피를 잘 타는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주자 살짝 의아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인스턴트 커피인가요? 네, 하지만 그냥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한국의 믹스커피예요. 한국 사람들이 힘들 때 서로 위로하며 마시는 특별한 커피죠.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리고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죠.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달콤하고 부드러운데 어딘가 정감 있는 맛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 믹스커피에 특별한 감정을 담아요. 정이라고 하는 한국 특유의 정서가 있거든요. 힘들 때 서로 돕고 위로하는 마음이죠. 그녀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최근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미용실에 온 것도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요. 저는 진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공감했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저는 그녀의 얼굴형과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을 제안했어요. 단순히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그녀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었죠. 시술이 끝나고 거울을 보여드렸을 때 그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예뻐요. 제가 원하던 딱 그 느낌이에요.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죠?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을 바꿔드리는 거죠. 그날 이후로 그 배우는 제 단골 고객이 되었고 그녀의 소개로 많은 연예인 고객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건 믹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진심 어린 소통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특히 믹스커피에 담긴 문화에 깊이 매료됐어요. 한국인들이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작은 종이컵에 담긴 이 달콤한 커피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미국에선 $5짜리 스타벅스 커피도 혼자 마시는데 한국에선 100원짜리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며 정을 나누는 문화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직장 동료인 수진 디자이너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레이첼 언니, 왜 그렇게 믹스커피를 좋아해? 한국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많은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의 마음을 담고 있어서 그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맛본 게 믹스커피였는데 그때 그 따뜻함이 지금까지 잊히지 않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 할머니도 항상 집에 오는 손님들께 제일 먼저 믹스커피를 내놓으셔. 그 대화 이후 저는 믹스커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기에 이 커피가 어떻게 직장인들의 필수품이 되었는지, 직장과 가정에서 어떻게 정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었는지에 대해 공부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커피타임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게 그저 카페인을 섭취하는 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믹스커피를 타 마시며 잠시 쉬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관계를 돈독히 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죠. 더 놀라운 건 믹스커피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었어요. 어느 날 70대 할머니 손님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외국인 디자이너인 저를 보고 조금 불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믹스커피를 타드리자 그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죠. 어머, 외국 사람인데 어떻게 믹스커피를 이렇게 잘 타? 우리 딸도 이렇게 안 타주는데.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할머니는 매달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명절에는 손수 만드신 전통 음식을 가져오셔서 우리 레이첼 딸 먹으라고 주시기까지 했답니다. 저에게는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가 생긴 거죠. 이렇게 믹스커피는 제 미용 경력과 한국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인연을 맺고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었답니다. 특히 배우고 싶었던 건 한국 손님들의 세심한 눈치였어요. 디자이너들은 손님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했거든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놀라웠죠. 레이첼, 손님이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절대 그냥 하면 안 돼. 그건 정말 딱 맞는 스타일을 원한다는 뜻이야. 선배 디자이너의 조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어느 날 미용실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냥 조금만 잘라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잠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가 최근에 이별을 경험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때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하면 마음도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더 과감한 단발머리를 제안했고 시술이 끝난 후 그녀는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미용이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자신감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 미용의 철학에는
이런 전인적 접근법이 깊이 배어 있었죠. 한국 미용실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서비스 마인드였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에 신경 쓰는 것이 기본이었죠. 미국에서는 대부분 머리 잘라주고 끝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전체 서비스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예를 들어, 다른 디자이너들은 손님의 코트를 받아 걸어드리고 가방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드리고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드리는 등의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과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배려가 얼마나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어느 날 미용실에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한국 방문 중에 급히 머리를 손질해야 했다고 해요. 저는 영어로 응대하며 그녀를 편안하게 해드렸고 시술 중에 한국 미용의 특별한 점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 미용실은 정말 다르네요. 이런 서비스는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녀가 감탄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익숙해졌어요. 시술이 끝난 후 그녀에게도 믹스커피를 대접했어요. 처음 마셔보는 믹스커피에 그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미국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몇 봉지의 믹스커피를 선물했고 어떻게 타는지도 알려드렸어요. 그녀는 너무 좋아하며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죠. 몇 달 후 그녀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는 친구들에게 믹스커피를 소개했고 모두가 그 맛에 반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한국식 커피 타임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점점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한국의 미용 기술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정의 철학을 함께 전하고 싶었죠.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저는 SNS를 통해 한국 미용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의 한국의 헤어 트렌드, 스타일링 팁, 그리고 물론 믹스커피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올렸죠.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는데 의외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 디자이너가 경험한 한국 미용의 세계라는 특별한 시각이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나 봐요. 팔로워가 1만 명, 5만 명, 그리고 어느새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연예인 손님들 중에는 제 SNS를 보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레이첼 씨 영상 보고 왔어요. 한국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라며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 뷰티 매거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한국 미용 트렌드와 문화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죠. 물론 흔쾌히 수락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 미용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철학과 정의 문화, 그리고 물론 믹스커피의 역할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기자는 특히 믹스커피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제가 타주는 믹스커피를 맛본 후 이건 정말 기사 제목감이에요. 라며 흥분했답니다. 몇 주 후 매거진이 발행되었고 저는 표지 모델로 등장했어요. 한국 미용의 혁명을 미국에 가져온 여성이라는 제목의 8페이지 특집 기사였죠. 기사에는 제 이야기와 함께 한국 미용의 특별한 점들, 그리고 믹스커피 현상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이 기사로 인해 저는 미국 내에서도 주목받는 미용 전문가가 되었고 TV 출연 제안과 책 출판 제안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보람찼던 건 한국의 아름다운 미용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미국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이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 기사를 읽고 감동받아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죠. 미국인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알려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단지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한 것뿐인데 한국인들로부터 이런 감사의 말을 들으니 더 큰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제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렇게 3년간의 한국 생활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단순히 미용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서비스의 의미, 그리고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까지 배웠답니다. 특히 믹스커피는 제 인생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제가 한국과 처음 만났던 순간의 추억이자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해준 원동력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상징적인 매개체가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미용 철학과 믹스커피 문화를 받아들일까? 불안함도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주는 자신감이 더 컸답니다. 마지막 근무일 미용실 식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저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주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실장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수제 나무 상자에 다양한 종류의 믹스커피 봉지들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답니다. 레이첼, 미국에서도 이 맛을 잊지 말고 힘들 때마다 한 잔씩 마시며 우리를 생각해줘. 실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 특히 정의 문화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3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레이첼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 문화, 그리고 정을 품은 새로운 레이첼이 되어 있었답니다. 특히 제 캐리어 가득 담긴 믹스커피 봉지들은 미국에서 시작할 새로운 도전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의 정수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달콤한 맛이 곧 미국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답니다. 4년 만에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을 떠날 때는 이론만 가득한 미용 학생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체득한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자판기 앞에 서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그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제가 내릴 때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4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을지 그 순간 마음이 찡했답니다. 우리 딸, 드디어 돌아왔구나.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선택을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떨리고 있었죠. 처음 며칠은 집에서 푹 쉬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의 이야기, 한국에서의 경험, 배운 것들을 나누었죠. 특히 부모님은 제가 가져온 다양한 믹스커피를 맛보시며 신기해 하셨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근데 정말 이게 100원이라고? 아빠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정말 흔하고 저렴한 커피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문화는 그 무엇보다 값진 거였죠. 제가 설명했어요. 일주일의 휴식 후 저는 본격적으로 뉴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일정은 빅애플 뷰티 스쿨에 방문하는 것이었죠. 학교에 도착하자 여전히 그곳에서 가르치시는 제 지도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레이첼, 정말 많이 변했구나. 더 자신감 있어 보여. 교수님이 저를 살펴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여기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학생들 앞에서 특강을 해볼 것을 제안하셨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다음 주에 한국의 미용, 혁명 K뷰티가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되었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죠. 학생들은 제가 보여주는 한국의 커트 테크닉, 컬러링 방법, 그리고 스타일링 노하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국 미용의 가장 큰 특징은 정밀함과 맞춤형 서비스예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얼굴형, 두상,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해 최적의 스타일을 제안하죠. 특강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한국의 미용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였죠. 저는 한국에서의 훈련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기본부터 시작해 수천 번의 반복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하는 교육 방식까지요. 특강의 성공에 고무된 교수님은 제게 정기적인 특별 강좌를 개설하자고 제안하셨어요. 한 달에 2번, 한국식 헤어 디자인의 비밀이라는 강좌를 맡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제 계획의 첫 단계였어요. 뉴욕에서 한국 미용을 알리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죠. 하지만 저의 진짜 꿈은 제 자신의 미용실을 여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한국식 미용실을 뉴욕에 선보이고 싶었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 장비 구입, 스태프 채용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부모님은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초기 자금도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뉴욕의 높은 임대료는 저희 예산을 훨씬 초과했답니다. 몇 주 동안 좌절했지만 우연히 맨해튼 외곽의 한 상권에서 적당한 규모의 공간을 발견했어요. 트렌디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었고 임대료도 비교적 합리적이었죠. 여기다. 이곳이 제 미용실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날 저는 너무 흥분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갔어요. 저는 한국 미용실의 세련된 모던함과 아늑함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었죠. 흰색과 우드톤을 기본으로 한 인테리어, 편안한 샴푸 의자, 그리고 최신 미용 장비들을 구비했어요. 물론 미용실 한쪽에는 믹스커피 스테이션도 만들었답니다. 미용실 이름은 오래 고민한 끝에 서울 시서스로 정했어요. 서울의 가위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 읽으면 소울 시저스가 돼요. 영혼을 담은 가위라는 중의적 의미도 있었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이름이었죠. 직원 채용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저는 한국식 서비스와 기술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을 원했죠. 다행히 뉴욕에는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미용사들과 한국계 미국인 디자이너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몇 명을 만나 제 비전을 설명했고 함께하기로 한 3명의 디자이너를 채용했답니다. 그중 한 명인 제니퍼는 저처럼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미국인이었어요. 그녀 역시 한국 미용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죠. 다른 2명은 한국계 미국인 디자이너 미나와 재미교포 2세인 데이비드였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4명의 디자이너가 모여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개업 준비가 한창일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했던 미용실의 실장님이었죠. 그분은 뉴욕 출장 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레이첼, 내 미용실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내가 한국 미용의 전도사가 되었구나. 실장님이 미용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실장님 덕분이에요. 실장님 없이는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실장님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는데 바로 한국의 유명 미용 도구 세트와 한정판 믹스커피였어요.
이건 우리 미용실 식구들이 너를 위해 모은 거야. 모두 내 성공을 기원하고 있어. 그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에서의 인연이 이렇게 소중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이 감동스러웠거든요. 드디어 개업일이 다가왔어요. 서울 시서스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한국식 미용실이라고? 뭐가 다른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단순히 헤어스타일만 가져온 게 아니라 한국 미용실의 문화를 통째로 가져왔으니까요. 모든 손님들에게 한국식 헤드 마사지를 해드리고 시술 중간중간 따뜻한 믹스커피나 한국 전통차를 대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손님 한 분 한 분의 얼굴형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고요. 처음 몇 주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에 2~3명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희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저희 미용실만의 특별한 서비스였던 믹스커피 타임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시술이 끝난 후 손님들에게 직접 믹스커피를 타는 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손님들은 이 특별한 경험에 매료되었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답니다. 서울 시서스에 가면 마치 서울에 있는 것 같아. 커피만 마시러 가고 싶을 정도야. 라는 평가가 SNS를 타고 퍼졌죠. 6개월 만에 예약이 3개월씩 밀리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맨해튼 최고의 미용실로 뽑히게 됐어요. 매거진에서도 저희 미용실을 단순한 미용실이 아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극찬했답니다. 웃긴 건 손님들 중 절반이 레이첼, 그 특별한 커피 좀 더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달 한국에서 믹스커피를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어요. 얼마 전엔 서울커피라는 작은 카페도 미용실 옆에 열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유명 할리우드 배우가 저희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 드라마 속 배우의 헤어스타일을 원한다고 했죠.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배우들의 머리가 항상 완벽해요. 그런 스타일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건 한국식 레이어드 컷이라고 하는데 저희 전문 분야예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시술이 끝나고 그녀는 거울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드라마 속 그대로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죠? 한국에서 배운 비밀이에요. 저는 윙크를 하며 대답했죠. 그리고 물론 시술 후에는 그녀에게도 믹스커피를 대접했어요. 그녀는 첫 모금을 마시고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커피는 처음이에요. 이건 한국의 믹스커피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죠.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특징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 배우는 나중에 자신의 SNS에 우리 미용실과 믹스커피에 대한 글을 올렸고 그 이후로 더 많은 셀러브리티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제 결정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은 이제 자랑스러워하세요. 교수님도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미용실에 견학을 오시더라고요. 레이첼, 내가 옳았어. 우리도 이제 한국 미용 기술을 커리큘럼에 넣어야겠어. 라고 말씀하셨죠.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바로 서울 시저스를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죠. 뉴욕 외에도 LA, 시카고, 마이애미 등 주요 도시에 분점을 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각 미용실마다 작은 서울 커피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미용실 체인과 협업하기로 했어요. 그들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배우고 대신 미국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방식이었죠. 서울에서 미팅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미용실 실장님,
동료들, 그리고 그 따뜻한 믹스커피까지. 모든 것이 그립고 반가웠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한미 합작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서울 시저스는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라 한국의 미용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죠. 가장 기쁜 건 지금은 많은 미국 학생들이 저에게 한국식 미용을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미용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있는데 매번 정원이 금방 차버린답니다. 학생들에게는 첫날부터 믹스커피를 타주며 말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야. 기술만큼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야. 학생들은 처음에 저희 미용실의 서비스 방식에 놀라워해요. 왜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그냥 머리만 잘라도 되는데. 하지만 곧 그들도 한국식 서비스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죠.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단골이 늘어나고 결국 매출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니까요. 미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진심 어린 서비스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눈치도 학생들에게 중요한 레슨이 되었어요. 손님의 표정, 말투,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점차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국 미용계에서도 제 방식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미용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유명 미용쇼의 초청 강연자로 참석하기도 했죠. 이 모든 성공을 이루면서 저는 가끔 한국에서의 첫날을 떠올리곤 해요. 비를 피해 우연히 들어간 그 작은 미용실, 처음 맛본 믹스커피, 그리고 그날 만난 디자이너의 손놀림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저는 제가 단순한 미용사가 아닌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점은 바로 그 작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였죠. 오늘날 서울 시저스는 뉴욕에서 가장 핫한 미용실 중 하나가 되었고 전국 각지에 분점이 생길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가치와 철학을 미국에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레이첼의 놀라운 여정 어떠셨나요? 한국의 작은 미용실에서 우연히 마신 믹스커피 한 잔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믹스커피 한 잔에 담긴 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시나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이 평범한 음료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믹스커피 추억도 들려주세요. 힘든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할 때 마셨던 믹스커피, 직장에서 동료와 나누던 커피타임, 또는 외국인 친구에게 처음 믹스커피를 소개했을 때의 반응까지. 여러분에게 특별한 믹스커피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믹스커피 타는 꿀팁이 있으신가요? 더 맛있게 즐기는 비법이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레이첼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작은 순간에 크게 바뀐 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믹스커피 모먼트가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